안녕하세요, 민세롬입니다. 지금 브랜드 새로운 고침이 2편까지 올라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이런 댓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브랜드 선정 이유. 저희가 이 기획은 사실 작년부터 하고 있었고 제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언급한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고요. 그때 영상을 통해서 연락을 주신 곳이 꽃방을 포함해서 3군데였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조사나 저희 팀원분들의 추천 그리고 지인들 추천 등등으로 인해서 브랜드를 서치해가지고 미리 제안서를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제안서 단계에서 불발이 되거나 또 사전 미팅 이후에 복합적인 문제로 진행이 불가능한 브랜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섭외 시 느꼈던 현실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꽃방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프로젝트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체 과정이 공개되는 거고 여기서 출연자들의 얼굴은 물론이고 뭐 일하는 방식, 출연자들의 작업물, 또 거기서 부족한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낱낱이 공개가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는 이런 대중들의 심판 그리고 쓴소리, 어쩌면 비판을 넘어선 비난들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한다고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꽃방에서는 그래도 브랜드 살리려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 열심히 해서 살려보겠다 라고 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뷰티업계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떠한 레퍼런스가 없는 상태에서 시즌1을 진행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없이 시즌1에 출연을 결심하는 것 자체를 저는 굉장히 높게 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 출연 자체가 우리 브랜드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인정하고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심일 수 있거든요. 또 내가 애정을 담아서 정말 내 새끼로 소중하게 키운 브랜드이다 보니까 이게 심판대에 올라 냉혹한 평가를 받고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로 출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를 살리려고 출연하는 것 자체가 엄청 큰 결심과 각오, 용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꽃방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거고 저는 여기서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느꼈던 어려움이 이 브랜드 실무진의 출연 동의였어요. 브랜드 대표님은 출연과 진행을 희망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브랜드에서 일하는 실무진 분들의 동의 없이는 오직 대표님의 열정만 가지고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없었거든요. 대표님이야 브랜드를 살리는 게 우선이고 뭐 내 브랜드니까 발벗고 나서고 또 대중들의 심판과 쓴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진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실무를 맡는 직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내 작업물들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고 또 쓴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아무리 이걸 통해서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부족한 모습이 영상으로 남겨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 미팅에서 대표님만 의지가 넘치신다고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실무진 분들의 동의가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리브랜딩 후 이 런칭 목표일이 존재하고 리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 늦게까지 연락하고 주말에 일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실무진 분들의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대표님은 감내하고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직원분들한테까지 실무진 분들에게까지 이거를 감수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고려사항이고 큰 우려사항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아무리 악플이 덜 달리는 채널이라고는 하더라도 콘텐츠가 올라갔을 때 비판이 아닌 출연자를 향한 조롱이나 비난성 댓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는 즉시 제가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과정에서 실무진 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비난을 감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실무진 모두가 이 프로젝트를 정말 하고 싶은가 혹은 실무진 이꼴 대표와 창립 멤버인가 이걸 따졌을 때 꽃방이 이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실장님 두 분이 저보다 장업계 선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 미팅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브랜드 새로운 고침은 K-뷰티 상생을 위해 기획되고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꽃빵이라는 한 브랜드만 하고 끝낼 생각은 아니거든요. 일단 꽃빵과 함께 이렇게 시즌 1이 진행이 되고 이 컨텐츠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다른 도움이 필요한 브랜드에서도 신청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저는 브랜드가 잘 안 되는 데는, 잘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형태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내부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대표님의 태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자본금의 문제나 뭐 제품력, 브랜딩, 마케팅, 유통의 문제 등등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진행하는 브랜드는 또 꽃빵과 다른 이유를 가진 브랜드들을 다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고침이 지금 꽃빵이라는 한 브랜드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지금 브랜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다른 브랜드에게도 또 간접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전에 올라간 에피소드 1과 에피소드 2는 저희가 한 반년 전쯤에 찍은 거예요. 최근에 영상이 완성되고 대표님도 같이 영상 시사를 했거든요. 이때 출연이 처음이시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 처음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인지를 그렇게 크게 하지 못하셨대요. 저희도 사실은 이 사전 미팅 때 보여주셨던 이런 열정이나 태도와는 달리 초반에 이 변한 업무 환경에 좀 적응을 잘 못하시기도 하고 좀 약간 많이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많이 좀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이 업무 적응 시간이 저희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고 많이 걸렸던 것도 사실이지만, 또 저희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리브랜딩을 끌고 나가고 있고, 또 대표님도 따라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대표님도 이 리브랜딩의 막바지 시점에서 과거 본인 모습 보시면서 본인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을 느끼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은 회차에서는 다양한 대표님의 모습과 또 리브랜딩이 되어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